그래서 그 시니켄이라는 유명한 갑자기? 그분이 누구셔? 형이 제일 존경한다 했던 거 내가 존경하는 거는 심현도야. 아니 좋아하잖아. 형 심시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내가 존경하는 건 심현도야. 심현도 관장님이 제일 유명하신 게 비포 애프터거든요. 초심자가 심현도 관장님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특정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계의 초등학교 같은 곳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때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뭔가 사춘기의 그런 습성들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차라리 운동을 해라. 보디빌딩 매니아를 통해서 신 관장님 칼럼들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 옛날에 비비매니아 시절부터 심현도 관장님 엄청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19살, 18살 때부터 비비매니아 들어가서 맨날 관장님 칼럼 읽고 그때 막 무궁화 아카데미 비포 애프터 올라온 거 보고 관장님이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셨는데 헬토라는 곳을 알게 됐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 헬토는 마치 성지 같은 곳이었거든요.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몸이 변할 수 있는 곳. 관장님의 지도를 받고 싶었어요. 우연찮게 모분할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좀 시작하게 됐죠. 전에는 엔사 교육팀에 있었고요.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나왔고요. 다시 입사를 했다가 다시 창업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죽일 놈이죠. 네. 일을 한다, 뭐 한다, 살이 엄청 쪘었는데 건강이 너무너무 나빠졌었죠. 혈압이 제가 한 160, 170 나왔던 것 같아요. 몸이 엄청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남들에 비해 운동도 잘 못하고 운동신경도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뭘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돌고 막 자료 찾아보고 막 갤러리도 다니다 하다가 비비매니아 갔는데 관장님 칼럼 읽고 완전 매료가 돼버린 거죠. 그럼 관장님은 댓글을 한 번도 안 달아주시고 다른 분들이 달아주시긴 했는데 그때 관장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3대 운동에 밀리터리 프레스만 넣어가지고 빈봉으로 20회씩 10세트 3개월만 해도 몸이 변할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빈봉으로 20회씩 10세트가 안 되더라고요. 18년도 9월 달에 이제 서울시장배라는 시합을 지금 출전을 했었고 19년도는 대학 보디빌딩 대회를 출전을 했었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병풍을 쏘면서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이게 무너져 버려서 경쟁력이 없었던 거죠. 시합 때. 또 운동도 좀 하기 싫고 그래서 잠시 중간에 약간 이렇게 방황을 했었죠. 저는 이제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코치 겸 복싱 선수였는데 프로 시합을 뛰고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자. 거기서 이제 주약간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이 많이 쪘죠. 운동 안 하고 이제 술 마시고 다니고 친구들이랑 아는 형님이 같이 한번 운동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좀 안 됐어요. 폭식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또 한 번 좌절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계속 체중이 계속 증가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오해를 하고 있었죠. 어쨌든 객관화를 해야 하고 도구로서 그 자기 평가가 들어가고 수치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노트에 적어서 이제 매일 확인하고 이제 그 수치를 계속 수량화를 하면서 그 볼륨을 키우는 게 원래는 목표였는데 자기 평가라는 부분을 좀 다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량이나 아니면 개수나 이런 것들이 반토막이 나고 거기서 제가 인정했던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과거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지금 제 수준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객관화를 통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BPM 리프팅의 벤치프레스의 경우 80kg로 100회 정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몸이. 아, 이 사람은 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객관화가 이런 식으로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 지점까지 내가 도달하면 이런 몸이 될 수 없는 방법은 없다. 몸무게를 딱 쟀는데 170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다 죽겠다 내가. 그래서 찾아뵙고 관장님과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눴어요. 이제 속 깊은 대화도 나누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한 며칠째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관장님이 너는 좀 꾸준히 한번 나와봐라. 꾸준히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계속 나오기만 하고 이게 답이지 않았을까. 우선 습관을 들여보고 운동에 대한 습관을 들여보고 아예 습관 없던 사람이 습관 만드는 게 처음엔 중요해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미 생각을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고 가면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막 스트레스고 이래서 또 운동을 안 하게 되지 않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하는 선수만큼 체력적인 요인이 받쳐주지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무분할을 하게 되면 그런 체력적인 요인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근성장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주당 강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무분할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웨이트를 5, 6년 정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운동 강도 개념이 너무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되도 않는 3분할하고 벤치도 뭐 40kg, 50kg 하고 뭐 푸시업도 한 번에 20개 정도 분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몇 세트를 해봐야 뭐 운동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무분할을 어떻게 하루에 3대 운동을 다 해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지금 관장님 유튜브 모든 영상을 10번 넘게 봤고 근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관장님을 찾아갔는데 더 엄청 좋아졌다.
월요일은 보통 10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훈련을 많이 해요. 중중량의 스트렝스 훈련 비슷하게 가는 거고, 화요일 날은 횟수 위주의 훈련, 수요일 날은 BPM 테스트, 목요일 날도 이제 적당한 중량의 수량,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심폐지구력 쪽이랑 같이 근지구력을 늘리는 타바타 또는 가변 BPM. 일주일에 7번의 기회가 있는데 7번을 다 스트렝스를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근지구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몸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왜 꼭 하나만 추구하려고 하냐. 여러 가지 체력 요인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어떤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소화계통,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이런 체력 요인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물론 혈압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다양한 소화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심현도 관장님이 시키는 건 무조건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믿고 따라하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되게 좋아졌고요. 큰 근육들 위주로 전 종목들을 다 수행하게 되거든요. 외형적으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순간순간 이 자극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좀 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운동하는 그 양을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성 운동이 아니고 주당으로 봤을 때 내가 가슴이라는 부위를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다시 생각을 바꿔먹고 운동을 시작해서 출전을 한 게 21년도 고양시장배였는데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 나름대로 좋은 결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다음 해 준비를 해서 이제 미스터 서울이라는 대회를 꼭 한번 뛰어보고 싶었는데 더 좋은 성적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클래식 보디빌딩에서는 3위 기록을 했었고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2위 기록을 했었고 생각을 좀 마인드셋을 좀 바꿔놓은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한참 몸 좋을 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집에서 헬토까지 한 23km 정도 됐는데 자전거를 타바타로 타가지고 그러면 딱 90세트 걸리더라고요. 45분 20초 전력 질주하고 10초 그냥 설렁설렁 가고 해서 자전거로 왕복하고 갈 정도로, 근데 그런 게 다 재밌을 정도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몸 제일 좋았을 때. 다양한 분들이 무분할 트레이닝을 아침 새벽부터 오전 내내 하고 계신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찍혀있는 지점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에 맞춰서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몸은 대회에 나갈 정도로 좋아져 있고 그래서 대회를 나가는 거고. 기초 배우려고 왔는데 일단 몸이 변했으니까 시합이 있다 해서 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여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는 어느 정도는 감이 온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되게 많은 정보 속에서 프로그램도 올리고 그래봤는데 부상도 당하고 해서 많이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기초 기본을 제대로 다져보자 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방향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외적으로도 되게 관장님이 여러 가르침을 많이 주시거든요. 단순히 트레이너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관장님도 자기는 천재 트레이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천재 트레이너도 맞는데 스승 같은 네, 진짜 그런 느낌이 트레이너 이상의 느낌. 네. 근데 권장님은 좀 한 곳에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시진 않으세요. 다만 뭐 깨닫기 전까지 묵묵히 같은 원칙을 계속 전파하시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넘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관장님 말씀이 맞았던 거구나. 주당 강도로 훈련을 하고 부족한 부위는 매일 하더라도 빈도가 중요하고 수량화가 중요하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건데 내가 몸이 제일 좋을 때가 제일 건강한 상태라는 믿음을 일단 주시고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시켜주려고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 세 가지 파트를 중점적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근력 운동으로 타바타면서 심폐지구력도 하고 근지구력 위주의 트레이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헬토 안 다녀서 운동할 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 관장님이 목표로 정하고 계신 그러한 운동 철학이 몸 좋아지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이라는 측면에 딱 이렇게 목표점이 찍혀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저는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딱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지옥인 것 같아요. 보디빌딩은 지옥이다. 난 보디빌딩을 하면 지옥에 빠진다는 확신이 이제 점점 드는 거지. 나도 뭐 보디빌딩 대회를 좋아하지만 그거를 보디빌딩 대회를 이용하고 싶어. 보디빌딩 이용하고 싶지 보디빌딩의 노예가 되고 싶진 않거든. 운동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해주고 보디빌딩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도 구원해주고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누리자는 거지.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알겠어?